2025-2026 FA컵 결승전 첼시와 맨시티, 맨시티와 첼시의 맞대결이었고요. 맨시티가 세메뇨의 결승골로 1대0 승리 그리고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고전한 부분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세메뇨의 골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맨시티가 두 번의 FA컵 결승에서 준우승에 그쳤는데 2시즌 연속이었죠. 지금이 4시즌 연속 FA컵 결승에 올라간 건데 근데 이번에는 우승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 일단 맨시티는 4-2-2-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르무시를 선발로 내보낸 거거든요. 마르무시가 최근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발로 내보낸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마르무시는 별 역할을 하지는 못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첼시가 사실 변화가 좀 크긴 했죠. 맨시티는 셰르키 대신 마르무시가 나온 거 제외하고는 걔도 기존 주전 선수들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로드리가 복귀한 것도 상당히 컸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첼시는 이 경기에서 3-4-2-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원래 그가 첼시도 4-2-3-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노림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쓴 데는 그것도 크긴 해요. 지금 첼시가 부상자가 너무 많다. 특히 좌우 윙의 부상자가 많다. 네투도 부상이었고, 네투가 물론 복귀했지만은 가르나초도 부상이었고 복귀했지만은 이번에 둘 다 부상해서 이제 막 복귀했으니까 선발 출전시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고, 기튼스랑 에스테방은 여전히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윙에 없다 보니까 이제 3백으로 나선 것도 있고, 거기다가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첼시가 이제 리그 순위로는 챔피언스 리그에 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게 낫죠. 지금 첼시의 순위가 9위니까 그러면은 그 순위로는 유럽 대항전 티켓도 못 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력으로는 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팀들이 지고 본인들이 이겨야지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자력으로 되는 게 이 결승전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 경기에서 경기를 길게 가져가려고 했죠. 오히려 맨시티는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쪽은 맨시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첼시가 이 경기에 수비적인 3백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경기 템포를 최대한 느리게 가져갔어요. 오히려 맨시티가 좀 압박할 때 공을 좀 뒤쪽에서 돌리면서 시간을 좀 끄는.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를 좀 조급하게 만든 거죠. 그럼에도 전반전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맨시티가 공격을 주도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전반 막판부터 흐름이 요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파머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전 경기들보다는 폼이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도 괜찮았고, 그리고 또 이제 리스 제임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 후반 중반까지는 도리어 첼시가 주도하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첼시는 최대한 지연하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시간을 끄는 플레이를 좀 했고, 반면에 맨시티는 조급하게 플레이하다가 도리어 더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다급해진 맨시티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르무시를 빼고 셰르키를 투입했고요. 그 이제 65분경에는 로드리는 이제 부상 복귀니까 아무래도 풀타임을 뛰긴 힘드니까 로드리 대신 또 이제 그 조금 더 공격성이 강한 코바치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셰르키 교체 투입이 한동안은 사실 그다지 효과가 없었어요. 뭐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겉멋 플레이 좀 몇 번 하고 템포 끊어먹고, 약간 템포를 끊어먹는, 상대는 조금 지연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거기다가 약간 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의 그런 플레이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답답하게 경기가 전개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혼란도 사실 득점 기회들을 놓치긴 했었어요. 혼란이 안 그래도 그 맨시티 오고 나서는 컵 대회 결승전에서 9경기 연속 무득점이었어요. 이 경기 이전까지. 결승전만 9경기 간 것도 대단하긴 한데. 그 이 경기도 결과적으로 무득점에 그치면서 10경기 연속 무득점이 되긴 했는데, 이 득점기에 이거는 이제 그 골키퍼 정면으로 했던 거였고, 각도가 없을 때 한번 득점기에 날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왜 슈팅으로 기록이 안 됐나 봐요. 그거 슈팅이 아닌 옵사이드로 판정됐나? 아니면은 패스로 판정됐나? 크로스로. 뭐 아무튼 어쨌건 간에 혼란이 그래서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혼란이 측면으로 잘 빠져나갔죠.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컵백을 줬고 여기서 이제 세메뉴의 기가 막힌 힐킥. 야, 이 보통 힐킥은 임팩트를 주면서 좀 강하게 이렇게 툭 꺾어놓는 그런 힐킥을 좀 네. 많이 보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니어로 넣죠. 그렇죠. 근데 파로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힐킥 장면을 보면은 여기서 파로 이 파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골키퍼가 팔이 네. 닿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쿨링 브레이크가 이제 시행이 됐고 그때 이제 펩이 쉐르키를 굉장히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죠. 1대1 면담. 예. 그러고 나서 쉐르키가 갑자기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전에 만약에 부버지가 펩이었다면 바로 뺐다. 그 얘기했죠. 예. 예. 나라면 최근에 포든이 괜찮았는데 포든 넣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혼내니까 바로 그때부터는 네. 간결한 플레이를 통해서 평소에 그 쉐르키다운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조금 공격을 더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있었고 반면에 첼시는 실점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네투부터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델랍 그리고 이제 가르나초 공격 카드들을 하나씩 투입을 한 거죠. 하지만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나마 이제 침투 들어가는 장면에서 조금 파울을 유도해내는 장면들이 있긴 했는데 후사노프가 잘 그래도 수비를 해냈죠. 그런 장면들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좀 쉽게 넘어지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그만큼 맨시티가 좀 잘 부딪혀주고 좀 경합을 해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래서 사실 전반전은 조금은 지루했던 경기였는데 그렇죠. 기대 득점이 0.12골, 0.44골일 정도로 슈팅도 6대2일 정도로 네. 하지만 후반 와서는 그래도 좀 한결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가 1대0 승리와 함께 FA컵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컵 통산 8번째 우승으로 FA컵 최다 우승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첼시,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 하스퍼 이렇게 네 팀이 네. 동률로 8번의 FA컵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우승했다면 단독 3위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우승에 실패했고 이러면서 첼시는 최근 자국컵 대회 7번 연속 우승이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런 상태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맨시티는 지난 2번의 FA컵 결승전에서 한 번은 맨유한테 졌고 지난 시즌은 팰리스한테 지면서 2번 연속 물을 먹긴 했지만은 이번이 4번 연속 FA컵 결승에 올라간 거거든요. 대단해요. 예. 근데 이제 우승을 하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초로 도메스틱 컵 더블, 그러니까 그 자국 컵 대회 2관왕을 단일 시즌에 2번 기록한 감독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리그 제외 컵만 두고 봤을 때죠. 그렇죠. 예. 2018-19 시즌과 2025-26 시즌, 이번 시즌. 이렇게 기록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쓴 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 맨시티의 어쨌든 이 FA컵 우승 상당히 축하를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메뇨는 이 경기 결승골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나 선수는 최초의 FA컵 결승전 득점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FA컵이 그래도 꽤나 오래 이어져 왔는데 첫 번째 가나 선수인 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가나에서 좋은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에시앙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타리도 있었고, 그 아유 형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세메뇨가 최초 FA컵 결승전 득점자 역사를 남기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에 FA컵과 리그컵에서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전승. 기록한. 예. 왜냐면은 역대 자국 컵 대회에서 더블을 기록한 팀 자체가 이번이 6번째예요. 이번이 6번째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자국 컵 대회에서 더블을 기록하는 경우 자체가 적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리그컵 같은 경우는 준결승전이 1, 2차전으로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를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맨시티가 리그컵과 FA컵 전부 다 6전 전승을 거둔 최초의 팀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좀 컵 대회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정말 많은 우승 트로피들을 독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과르디올라와 함께 뭐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니까 대단한 어쨌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와, 20번째 컵 대회 우승. 네. 아니, 20번째 우승. 맨시티 와가지고. 프리미어 리그가
6번. 음. 그리고 FA컵이 세 3번. 번. 리그컵이 5번. 네.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가 3번.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1번. UEFA 슈퍼컵 1번. 피파 클럽 월드컵 1번. 야, 씨. 한 팀에서 한 번 우승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 과르디올라가 11시즌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시즌당 2번씩. 대충 2번씩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거야. 시즌당 2번. 야, 평균 한 1.9번 정도 예. 우승을 하고 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예. 아마 펩 은퇴하면은 펩 동상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펩은 만약 우승한 거를 감독이 개인 소장을 할 수 있다 하면 아마 넘쳐나지 않을까요, 집이? 그렇죠. 예, 그만큼 좀 맨시티와 함께 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엄청난 이 트로피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FA컵 우승한 맨시티 정말 축하하고요. 네. 첼시는 이제는 리그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첼시는 이제 리그에 집중을 해야죠. 이제 유럽 대항전 가려면은 첼시한테 남은 거는 7위 이내에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차이는 사실 가능은 해요. 근데 위에 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에스턴 빌라가 5위를 기록하면서 한 장들이 조금 내려오길. 밀리는. 예, 밀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건 너무 요행 아닌가요? 근데 그걸로도 어쨌거나 아직 안 돼. 그쵸. 9위니까. 브렌트포드는 잡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브렌트포드는 거죠. 잡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첼시가 좀 쉽진 않은 상황인데 과연 토트넘을 상대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번 FA컵 결승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